바보라 불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셈이 느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지요. 그런 그가 어느 눈 내리는 날 구걸하던 어린 남매를 만났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 머슴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먹밥을 내밀었지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들키면 매질을 당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지요. 왜 바보 머슴은 남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먼 옛날 충청도 변두리에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요. 논과 밭이 맞닿은 농촌이었습니다. 산이 멀리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앞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지요. 풍년이 들면 황금빛 벼가 물결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풍년이 아니었지요. 가뭄이 들어 논이 갈라졌습니다. 곡식이 말라 죽었지요. 가을 거지를 하여도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곳간은 텅 비어갔지요. 굶주림이 고을을 덮쳤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무엇이든 합니다.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 떠돌기도 하지요. 그해 유랑민이 늘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떠나는 사람들이었지요. 길 위에서 태어나고 길 위에서 죽는 사람들. 그들을 유랑민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유랑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손을 내밀며 밥 한 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도 넉넉하지 않았지요. 자기 식구 먹이기도 빠듯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리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마을 사람들은 유랑민들을 내쫓았지요. 유랑민들은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디에서나 쫓겨났습니다. 배부른 자는 침묵하고 굶주린 자만이 세상을 떠돈다. 그것이 그 시절의 현실이었지요. 부자들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 두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더 계속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에 움켜쥐었지요.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길가에 쓰러진 시신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그런 고을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돌쇠라 하였습니다. 25 해전 어디선가 태어났지요.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살 무렵 이 고을에 떠밀려 왔다고 하였지요. 굶주린 아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양반댁에서 거두었지요. 그때부터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돌쇠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말이 어눌하였지요. 더듬거리며 말하였고 긴 문장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셈도 느렸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셈을 하여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요. 열을 세는데 한참이 걸렸고 백은 세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머슴 좀 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셈도 못하고 절에 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러나 돌쇠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힘이 셌지요. 보통 사람의 2배는 일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였지요. 논을 갈고 밭을 메고 짐을 나르고 물을 길었습니다. 소가 하는 일을 돌쇠가 하였지요. 그래서 양반댁에서 돌쇠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바보이긴 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돌쇠는 순박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비웃음을 당하여도 그저 멍하니 웃을 뿐이었습니다. 우직하였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였지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지나쳤습니다. 자기 밥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굶주린 개에게 밥을 주고 다친 새를 보살피고 늙은 소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외모는 투박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이마에는 땀띠 자국이 있었지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어찌할 줄 몰라 했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보라 불렸지요. 돌쇠는 외양간 옆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방이라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지푸라기를 깔고 낡은 이불 하나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것이 돌쇠의 전 재산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였지요. 바보라 불린 머슴. 그러나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쇠가 머슴살이를 하는 집은 이씨 양반댁이었습니다. 주인 이름은 이생원이라 하였지요. 50대 중반의 양반이었습니다. 본래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집안이었으나 몇 대 전에 몰락하여 이 고을로 내려왔지요. 벼슬은 없으나 양반의 체면은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생원은 인색하였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몹시 아까워하였지요. 머슴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고 밥도 박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면은 중시하였지요. 손님이 오면 푸짐하게 대접하고 마을 행사에는 꼭 참석하였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이생원의 아내 이씨 부인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가 굽고 머리가 휘었지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색함을 탓하지도 않았고 머슴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살림을 하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돌쇠에게 말없이 밥 한 술 얹어 주곤 하였지요. 다른 사람 몰래 돌쇠의 밥그릇에 밥을 조금 더 담아 주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씨 부인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양반댁에는 다른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마당쇠라는 머슴과 복순이라는 하녀가 있었지요. 마당쇠는 30대의 사내로 영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인에게 아첨하고 동료를 깔보았지요. 특히 돌쇠를 업신여겼습니다. 야, 바보야, 저거 옮겨. 빨리빨리 못해. 이 바보 자식아. 마당쇠는 자기 일을 돌쇠에게 떠넘기곤 하였지요. 돌쇠는 군말 없이 하였습니다. 복순이는 20대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부엌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돌쇠를 무시하였지요. 저 바보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도 없었고 마음을 나눌 벗도 없었지요.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돌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늙은 이씨 부인뿐이었지요. 돌쇠야, 밥 먹었느냐? 예, 더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이 나느니라. 이씨 부인이 밥을 더 주면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눌한 말투였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 그러나 따뜻한 밥 한 술이 만드는 인연, 그것이 돌쇠와 이씨 부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지요. 물을 길어와서 부엌에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외양간에 가서 소에게 여물을 주었지요. 아침 해가 뜨면 들로 나갔습니다. 논에 가서 물을 대고 밭에 가서 김을 맸지요. 점심은 들에서 먹었습니다. 주먹밥을 싸 가지고 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었지요. 오후에는 짐을 나르거나 장작을 팼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녁을 먹고 나면 외양간 청소를 하였습니다. 소똥을 치우고 여물을 채워 놓았지요. 그런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요.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돌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았지요.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돌쇠는 생각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들녘은 평온하였습니다.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불고 벼가 흔들리고 새가 날았지요. 돌쇠는 그 풍경을 좋아하였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그해 가을, 불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거린들이 늘어났지요.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었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났지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였지요. 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어떡하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야. 내쫓아야 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은 유랑민들을 경계하였습니다. 돌쇠도 그 거린들을 보았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사람들, 굴줄인 눈빛, 힘없는 목소리,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제발요. 돌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저랬으니까요. 굴줄이며 떠돌던 시절,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던 시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돌쇠는 자신의 주먹밥을 거린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점심으로 가져간 주먹밥 중 하나를 거린에게 주었지요. 그러면 자신은 굶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지요.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양반대 곡식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었지요. 곳간에 있던 곡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까지 있었는데 마당쇠가 곳간을 점검하다가 알아챘지요.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가 돌쇠에게 향하였습니다. 너 아니야? 아닙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도둑질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지요. 사실 돌쇠는 곡식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훔쳤는지는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들판이 하얗게 뒤덮였지요. 돌쇠는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장작을 해와서 집으로 옮기는 일이었지요. 무거운 장작을 등에 지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눈에 빠져 걷기가 힘들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길가에 무엇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지요.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매인 것 같았지요. 남자아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여자아이는 7,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발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지요.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죽은 것인가? 돌쇠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장작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손을 대었지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아이야, 돌쇠가 불렀습니다. 남자아이가 눈을 떴지요. 힘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가늘게 말하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눈을 뜨지 못하였지요.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지요.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남자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남자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지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입에도 주먹밥을 넣어 주었지요. 여자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주먹밥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남자아이가 말하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데려가면 문제가 생긴다. 양반댁에 거린을 데려가면 호되게 혼날 것이다. 매질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쫓겨날 것이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지요. 따라와. 돌쇠가 말하였습니다. 남자아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돌쇠는 여자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추워. 가자. 눈보라 속에서 돌쇠는 두 아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돌쇠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숨겨서 먹일 것인가? 외면하면 편하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었지요.
아이들이 죽든 말든 돌쇠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외면할 수 없었지요.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굶주리며 쓰러져 있던 자신,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던 자신, 그때 양반댁에서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돌쇠는 죽었을 것입니다. 돌쇠는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숨기기로 외양간 뒤에 작은 헛간이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곳에 아이들을 숨겼지요. 지푸라기를 깔아 주었습니다.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을 가져다 주었지요. 여기 있어. 나오면 안 돼. 돌쇠가 말하였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돌쇠야. 돌쇠 아저씨. 남자아이가 웃었습니다. 여자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부터 돌쇠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하였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밥도 겨우 받는 처지였지요. 돌쇠는 자기 밥을 아꼈습니다.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을 아이들에게 주었지요. 그래도 부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있었지요.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어쩔 수 없이 곳간에서 곡식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훔치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지요. 한 대박, 두 대박, 조금씩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죽으로 끓여 아이들에게 먹였지요.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저씨.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 웃음을 보면 돌쇠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은 숨길 수 없었지요. 결국 들통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지요. 남자아이 이름은 준이라 하였고 여자아이 이름은 분이라 하였습니다. 오누이였지요. 준이가 오빠이고 분이가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헛간에 숨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낮에는 나오지 않았지요. 밤에만 잠깐 밖으로 나와 용변을 보았습니다. 돌쇠가 일을 끝내고 오면 아이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지요. 먹어.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은 돌쇠를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외양간에서 잠을 자려 하는데 노랫소리가 들렸지요.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아이 분이가 부르는 노래였지요.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노래였지요. 돌쇠는 멈춰 섰습니다. 그 노래를 들었지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지요. 그 노래가 무엇인가를 건드렸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아주 오래전 어릴 때의 기억,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노래, 누구였을까? 어머니였을까? 돌쇠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노래는 기억하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분이가 부르는 자장가와 같은 노래였지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돌쇠는 헛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돌쇠가 헛간 문을 열었지요. 분이가 오빠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분이가 돌쇠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응. 돌쇠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네, 엄마가 맨날 불러주셨어요. 저랑 오빠한테.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없어요.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분이가 오빠 옆에 누웠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지요. 그 밤 돌쇠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따뜻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매일 밥을 아끼고 곡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아이들을 먹였지요. 그러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생원이 곳간을 점검하였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곡식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생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당쇠가 아첨하듯 말하였지요. 아무래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주인 어르신, 훔쳐. 누가? 글쎄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이생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하인을 불러 모아라. 한 명씩 신문하겠다. 하인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돌쇠, 마당쇠, 복순이 3명이었지요. 이생원이 한 명씩 물었습니다. 마당쇠, 내가 곡식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주인 어르신,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쇠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복순아, 내가 훔쳤느냐?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부엌일만 하지 곳간에는 않아요. 복순이가 억울해하였습니다. 돌쇠, 내가 훔쳤느냐? 이생원의 시선이 돌쇠에게 향하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이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요. 대답해라. 내가 훔쳤느냐? 이생원이 다그쳤습니다. 돌쇠는 결심하였습니다. 예, 제가 훔쳤습니다. 돌쇠가 대답하였지요. 이생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이놈, 감히 주인 댁 곡식을 훔쳐. 죄송합니다. 왜 훔쳤느냐? 어디에 썼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발각될 것이었지요. 대답해. 이생원이 소리쳤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돌쇠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파. 밥을 주는데 배가 고프다고? 죄송합니다. 이생원이 분노하였지요. 이 놈을 당장 매질하라. 마당쇠가 회초리를 가져왔습니다. 돌쇠는 땅에 엎드렸지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에 회초리가 내리쳤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팠지요. 그러나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매질이 끝났습니다. 돌쇠의 등에 피멍이 들었지요. 다시는 훔치지 마라. 또 훔치면 쫓아내겠다. 이생원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예, 돌쇠가 대답하였지요.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었지요. 아저씨, 괜찮아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때문에 혼났죠. 아니야, 괜찮아. 돌쇠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미안해요, 아저씨. 분이가 울었습니다. 돌쇠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울지 마. 괜찮아. 침묵이 곧 지킴이라는 것을 돌쇠는 그날 배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돌쇠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지요.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이는 말이 많았지요. 호기심이 많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 한양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 나는 한양에서 왔어요. 한양은 커요.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준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지요. 돌쇠는 준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준이의 말씨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거린의 아이라고 하기에는 말투가 너무 반듯하였지요. 어휘도 풍부하였습니다. 글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너 글 읽을 줄 알아? 돌쇠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는 글을 많이 아셨어요. 책도 많이 읽으셨고요. 준이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제 없어요. 돌쇠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궁금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왜 굶주리며 떠돌고 있을까? 아버지가 그를 가르쳤다면 양반가의 자식이 아닐까? 분이의 말씨도 곱고 반듯하였습니다. 거린의 아이 같지 않았지요.
돌쇠는 남매의 출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요. 돌쇠와 아이들 사이에 정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아이들도 돌쇠를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말고 다른 거로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 분이가 수줍게 웃었지요. 아재라고 부를래요. 아재. 네, 아재요. 삼거요. 돌쇠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네, 아재. 분이가 환하게 웃었지요. 준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돌쇠 아재. 돌쇠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족처럼 불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가 돌쇠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재, 고마워요. 뭐가? 우리 살려줘서요. 아재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을 거예요. 분이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돌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예요. 아재는 우리한테 은인이에요. 은인? 네, 하늘에서 온 착한 사람이요. 분이가 웃었지요. 돌쇠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은인이라니, 바보라고만 불리던 자신이 은인이라니. 돌쇠는 감히 마음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았지요.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고 싶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머슴이었습니다. 자기 신세도 건사하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아이들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은 떠나야 할 것이었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돌쇠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지요. 양반대 곳간의 곡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돌쇠가 훔친 것이지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생원이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줄었다. 누가 또 훔쳤느냐? 하인들이 불려왔지요. 이번에도 돌쇠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돌쇠, 또 내 짓이지? 대답해. 예, 돌쇠가 시인하였지요. 이 생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이놈, 한 번도 모자라서 또 죄송합니다. 너를 당장 쫓아내겠다. 이 생원이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요.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이들이 걱정이었지요. 돌쇠가 쫓겨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헛간에 숨어 있는 것이 들킬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쫓겨날 것이었지요. 추운 겨울에 갈 곳 없이 쫓겨나면 아이들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자신이 떠나면 아이들에게 밥을 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이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 그러시오? 돌쇠를 쫓아내지 마세요. 뭐라고? 도둑놈을 두라는 거요. 돌쇠는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씨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였지요. 이유가 뭐가 있겠소? 배가 고파서 훔친 거지.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훔치면 그때 쫓아내도 늦지 않아요. 이씨 부인의 간청에 이생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소. 한 번만 더 봐주겠소. 그러나 다시 훔치면 그때는 끝이요. 돌쇠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씨 부인 덕분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서 아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식을 많이 가져올 수 없어. 적게 먹어야 해. 네, 아재, 우리 적게 먹을게요.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때문에 아재가 힘들어요. 미안해요. 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돌쇠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헛간에 밥을 가져갔지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재, 우리 이야기 들어줄래요? 무슨 이야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어요.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똑똑하고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리셨어요. 영모,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그것은 임금을 거스르는 큰 죄였지요. 영모에 휘말리면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 처형당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어요. 누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어머니도 잡혀가셨어요. 관아에서 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준이가 눈물을 흘렸지요. 분이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에게 맡겨졌어요. 종이 우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종도 얼마 전에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떠돌았구나. 네, 갈 곳이 없었어요. 관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준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재,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아재도 위험해요. 역적의 자식을 숨겨주면 아재도 벌을 받아요.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것을 숨겨주면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지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아재, 우리 이제 떠날게요. 아재한테 폐만 끼쳤어요. 준이가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돌쇠가 준이의 손을 잡았지요. 앉아. 아재, 어디 가려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 하지만 괜찮아. 여기 있어. 돌쇠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아재도 위험해요. 알아. 그래도 괜찮아. 돌쇠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희는 내 가족이야. 가족을 버리지 않아. 준이와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재, 울지 마. 괜찮아.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모두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쇠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바보라 불렸지요. 말이 어눌하고 셈이 느려서 똑똑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돌쇠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깨달았지요. 똑똑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옳음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버리는 것은 쉬웠습니다. 내쫓으면 되었지요. 그러면 돌쇠는 안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지요. 굶주린 아이들을 내쫓는 것, 죽음으로 내모는 것,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결심하였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벌을 받게 되어도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돌쇠는 똑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알았지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뒷산에서 장작을 하고 있었지요.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최 훈장이었지요.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습니다. 늙은 유학자였지요. 돌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최 훈장이 말하였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내려놓았지요. 최 훈장이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내가 아이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떻게? 나는 다 보고 있다. 밤마다 헛간에 가는 것도, 밥을 가져가는 것도. 최 훈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최 훈장이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돌쇠, 너는 진짜 누구냐? 예,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내 눈빛을 보면 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 훈장이 말을 이었지요. 나는 15년 전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굶주린 아이가 쓰러져 있길래 양반에게 말해서 거두게 하였지. 그것을. 그때 내 옷에서 이것을 발견하였다. 최 훈장이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패였지요.
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반가의 호패다.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는 증거지.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는 원래 양반가의 서자가 아니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고을로 도망쳐온 것이지. 말해 보아라. 나는 적이 아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서자였습니다. 그렇군. 아버지가 죄를 지어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잡혀갔고 저만 도망쳤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바보인 척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더듬고 셈을 못하는 척한 것이구나. 예, 돌쇠가 고개를 숙였지요. 저도 숨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최 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숨긴 이름을 지닌 존재로구나. 너도 아이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이지. 최 훈장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 비밀은 지켜주마. 그리고 아이들도. 고맙습니다. 훈장님. 돌쇠가 저를 올렸지요. 그날 돌쇠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보라 불린 머슴은 사실 양반가의 서자였지요. 모두가 숨긴 이름을 지닌 존재.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지요.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을 찾아라. 이 마을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다. 포졸들이 집집마다 수색하였지요.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발각되면 끝이다. 돌쇠는 급히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였지요. 숨어. 절대로 나오지 마. 아재, 무슨 일이에요? 관아에서 왔어. 너희를 찾고 있어. 준이와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네. 아재. 돌쇠는 아이들을 지푸라기 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헛간 밖으로 나왔지요. 포졸들이 양반댁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아이들이 있느냐? 없소. 이 생원이 대답하였지요. 수색해도 되겠느냐? 그러시오.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을 뒤지고 부엌을 뒤지고 곳간을 뒤졌지요. 그리고 헛간으로 향하였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이 헛간은 뭐냐? 농기구 보관하는 곳입니다. 열어라. 포졸이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농기구와 지푸라기 더미가 있었지요. 포졸이 지푸라기를 휘저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췄지요. 발각되면 끝이다. 그때 최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포졸날이 잠깐만요. 뭐요? 저쪽에서 수상한 아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마을 어귀 쪽입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가자. 저쪽부터 확인해보자. 포졸들이 헛간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최 훈장이 다가왔습니다. 위험했다. 오래 숨기기 어렵겠구나. 예,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동안 조심해라. 고맙습니다. 훈장님. 돌쇠가 저를 올렸지요. 그날 밤 돌쇠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무서웠지? 네, 아재, 무서웠어요. 분이가 떨며 말하였지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돌쇠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하였지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포졸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수색하였지요. 놓친 곳이 있을 것이다. 다시 뒤져라. 포졸들이 양반댁을 다시 수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지요. 헛간에서 아이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여기 있다. 아이들이 숨어 있었다. 포졸이 소리쳤지요. 준이와 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들이다. 아이들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재, 분이가 울며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달려나갔지요. 잠깐만요. 뭐냐, 너는? 저 아이들 제가 숨겼습니다. 돌쇠가 말하였지요. 저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굶주린 아이들이길래 숨겨준 것입니다. 너도 공범이구나. 포졸이 돌쇠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모든 죄는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아이들을 속여서 숨긴 겁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지요. 아재, 안 돼요.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재, 안 돼. 분이가 울며 매달렸지요. 조용히 해. 괜찮아. 돌쇠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지요. 걱정 마. 아재가 다 해결할게. 돌쇠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돌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지요. 아재, 아재.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관아에 끌려간 돌쇠는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으로 몰렸지요.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 그것은 중죄였습니다. 현감이 돌쇠를 신문하였지요. 내가 역적의 자식들을 숨겨주었느냐? 예, 왜 그리하였느냐? 굶주린 아이들이길래요. 그것이 역적의 자식인 줄 몰랐느냐? 몰랐습니다. 돌쇠가 거짓말을 하였지요. 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로구나. 내 놈은 알면서도 숨긴 것이다. 역적을 숨긴 죄로 처형당할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요.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물러서라. 어사 출두요. 어사, 암행어사였지요. 임금이 보낸 감찰관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관리였지요. 이곳 현감이 누구냐? 제가 이곳 현감입니다. 현감이 당황하여 저를 올렸지요. 역적의 자식들을 잡았다고 하였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저쪽에 있습니다. 준이와 분이가 끌려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준이라 합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 분이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정학입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변하였지요. 이정학이라. 한양에서 역모로 처형당한 이정학 말이냐? 예, 그가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있느냐? 준이가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지요.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증명하는 패입니다. 암행어사가 옥패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진품이다. 이정학의 것이 맞다. 그런데 알고 있느냐? 이정학의 죄는 얼마 전 사면되었다. 네, 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학은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쓴 것이었다. 진짜 역모를 꾸민 자가 따로 잡혔고 이정학의 죄는 풀렸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 아이들은 역적의 자식이 아니다. 누명을 쓴 충신의 자식이다. 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조정에서 공문을 보냈을 터인데 저는 현감이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현감은 공문을 받았으나 무시하였지요. 역적의 자식을 잡으면 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분노하였습니다. 탐관오리 같으니 무고한 아이들을 역적으로 몰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너를 파직하고 옥에 가두겠다. 현감이 끌려갔습니다. 암행어사가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숨겨준 자냐? 예,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구나. 장하다. 내 덕분에 이 아이들이 살았다. 암행어사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아재, 준이와 분이가 달려와 돌쇠를 안았습니다. 아재, 고마워요. 고마워요. 돌쇠는 아이들을 꼭 안았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이와 분이의 아버지
이정학은 역적이 아니었지요. 충신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었지요. 진짜 역모를 꾸민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가 잡히면서 이정학의 죄가 풀렸지요. 아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역적의 자식이 아니었지요. 떳떳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희가 돌쇠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재, 그 자장가 있잖아요. 응, 그거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그랬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르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재한테 불러준 거예요. 아재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엄마처럼 아재는 우리 엄마 같아요. 아니, 아빠 같아요. 가족 같아요. 문희가 돌쇠를 안았지요. 고마워요, 아재.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장가가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것. 그 노래에 담긴 사랑. 돌쇠도 어릴 때 누군가에게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였겠지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 노래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사랑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핏줄을 넘어. 며칠 뒤 암행어사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먼 친척을 찾았다. 한양에 살고 있는 분이다. 친척이요. 그렇다. 이정학의 사촌이다. 아이들을 맡아 기르겠다고 하셨다. 암행어사가 설명하였지요. 아이들을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준이와 분이의 얼굴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였습니다.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 그러나 돌쇠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아재, 분이가 돌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재, 우리 헤어져야 해요? 그래야지. 한양에 가면 좋은 데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아재랑 같이 있고 싶어요. 분이가 울었지요. 돌쇠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아재는 괜찮아. 아재도 같이 가요. 아재는 못 가. 아재는 여기서 살아야 해. 돌쇠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재, 고마웠어요. 아재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을 거예요. 괜찮아. 당연히 한 거야. 아재는 우리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준이가 저를 올렸지요. 분이도 저를 올렸습니다. 아재,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잘 가. 돌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레에 올랐지요. 수레가 출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아재, 안녕, 잘 가. 돌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레가 점점 멀어졌지요. 아이들의 모습이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돌쇠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돌쇠는 다시 들녘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으로 살기 위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계속 머슴으로 살았지요. 바보라 불리며 힘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온하였지요. 아이들을 지켜주었다는 것, 그것이 돌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매년 겨울 눈이 오는 날이면 돌쇠는 마을 어귀에 나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곳이었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그리고 아이들의 발자국, 셋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아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상상이었습니다. 진짜 발자국은 오래전에 녹아 사라졌지요. 그러나 돌쇠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날의 눈, 그날의 만남, 그날부터 시작된 인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가족보다 깊었던 인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지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혹시 돌쇠라는 분이 계십니까? 돌쇠, 그 바보 머슴 말이요? 예, 저쪽 양반댁에 있을 거요. 젊은 남녀가 양반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아재. 돌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달려왔지요. 아재, 저예요. 준이요. 준이? 네, 아재, 저 준이에요. 젊은 여자도 달려왔습니다. 아재, 저 분이에요. 돌쇠의 눈이 커졌지요. 어릴 때 만났던 그 아이들, 굶주려 쓰러져 있던 그 아이들, 이제 훌륭하게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이, 분이? 네, 아재, 우리예요. 준이와 분이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이렇게 컸구나. 네, 아재, 아재 덕분이에요. 준이가 말하였습니다. 아재가 살려주셨잖아요. 아재가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을 거예요. 저희 매년 눈 오는 날이면 아재 생각해요. 그날 아재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분이가 말하였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재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그리고 아재,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 한양에 집이 있어요. 아재 모시고 살고 싶어요. 준이가 말하였습니다. 아재는 우리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에요. 돌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지요. 고맙다. 하지만 아재는 여기서 살 거야. 아재는 이 들녘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돌쇠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찾아와 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이와 분이는 돌쇠를 설득하였으나 돌쇠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돌쇠의 뜻을 존중하였지요. 대신 매년 눈 오는 날 돌쇠를 찾아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재, 매년 올게요. 꼭이요. 그래, 기다리마. 돌쇠가 웃었지요. 준이와 분이가 떠났습니다. 돌쇠는 그들을 배웅하였지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 발자국이 남았지요. 돌쇠의 발자국, 준이의 발자국, 분이의 발자국, 세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옛말에 이르기를 가장 어리석은 자가 가장 큰 의리를 안다 하였습니다. 똑똑한 자는 계산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따르지요. 돌쇠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가 두 아이의 목숨을 살렸지요. 그 바보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똑똑함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것,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겠지요.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바보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